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낮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소풍 가고 싶은 날씨네요. 좋은 날씨처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자꾸 화나는 일만 생깁니다. 저는 마음속에 아주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부모님과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때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소식에 충격으로 유산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은 넋 빠진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아픔에서 현실로 나오고 있고 아이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렵게 자수성가하셔서 남부럽지 않게 자리 잡으셨었습니다. 이제는 놀러 다니고도 좀 하자고 아직 결혼 안 한 여동생과 주말이면 여기저기 놀러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저는 집 2채와 5층 건물 1채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중 1채는 원래 새가 있었고 1채는 부모님이 사셨던 집이라 신랑한테 말하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 해서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시댁은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우리 신랑이 장남이고 밑에 서방님과 시누이가 있습니다. 서방님은 1년 전에 결혼을 했고 시누이도 내년 초쯤 결혼을 하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힘들 때 시댁 식구들이 많은 힘이 되어줬어요. 어머님은 아가, 너라도 정신 챙겨야 한다. 이제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제가 밥 안 먹고 멍해지고 있는 것이 걱정이 돼서 저희 집에 몇 달 있으시면서 집안 살림에 제 수발까지 들어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방님과 시누이도 힘내라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었어요. 물론 우리 신랑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때문에 그때 당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집에 오면 미친 사람처럼 멍해 있는 와이프, 하루 이틀도 아니었을 텐데 짜증 한 번 안 내고 제가 말을 안 해도 그저 옆에서 계속 웃으면서 말 걸어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시댁 식구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부모님 제사 거르지 말라고 손수 챙겨주실 정도니 제가 어찌 남이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서방님이 1년 전에 결혼을 하고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제가 그 일 있고 나서 말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동서한테 나름 잘해주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동서는 제가 겪은 일 아무것도 모르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형님, 이제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동서. 그리고 그 한마디에 너무 고마워했던 제가 병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얼마 전입니다. 어느 날 동서가 그럽니다. 형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상속받으셨다면서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긴 했지만 남기신 게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 여동생이 세상 뜨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머릿속은 늘 하얗고 그냥 밖에만 쳐다보고 밥도 안 먹고 잠이나 자고 거기다 아이까지 유산하고 그 충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남긴 재산 많아서 좋겠다니요. 거기다가 건물은 팔아서 자리가 좋아서 금방 나가더라고요. 관리할 자신도 없고요. 저희 신랑이 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좀 늘렸습니다. 서방님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서방님은 독립시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우리 남편 독립시킬 때 사업체 어디다가 차려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 신랑 하고 있는 사업체 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나눠? 서방님이 거기에 돈을 보태기로 했어? 뭘 했어? 아니 형님, 그동안 일한 게 얼만데요. 수당 다 안 챙기고 한 거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저희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사실 일요일 같을 때 직원들 나오면 수당 나가서 저희 신랑이 대신 가서 일하고 한 거 수당으로 계산하면 얼만데요. 얼만데? 그거 돈으로 내가 줄게. 그리고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키운 거야. 착각하지 마. 역시 부모는 잘 둬야 하나 보네요. 아유, 난 팔자가 왜 이래. 라면서 투덜대더군요. 기가 차네요. 사실 서방님 하는 일 적성 안 맞는다고 툭하면 아프다 뭐하다 하면서 회사 안 나오고 해서 사람 얼마나 피말랐는데 거기다가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50씩 줍니다. 일요일에 저희가 일이 생겨서 몇 번 기계 돌아가는 것만 확인해달라고 합니다. 그거 30분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당 어쩌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한 5년 있다가 서방님이 사업적으로 눈이 뜨고 하면 사업체를 하나 차려주자고 상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자금을 어떻게 할까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해주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를 반 나누자고 하지를 않나.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본인이 언제 복이나 했다고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건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고 나선 서방님을 아주 쪼아대나 봅니다. 서방님이 저희 신랑한테 형, 사업 독립하는 거 앞당길 수 없어? 얼른 사업 시작해서 나도 목돈 만져봐야지. 한 번도 그런 말 없던 사람이 당연히 남자가 욕심이 있어서 크게 된다고는 하지만 남의 것까지 탐내면서 욕심 부리는 게 맞는 겁니까?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계속 화만 납니다. 제가 지금 막달이 다 돼서 저희 신랑은 참으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임신해서 예민해지고 해서 그런지 더 화가 납니다. 속에 있는 거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익명이라는 장점으로 이렇게 쏟아내고 있네요. 정말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댓글입니다. 시동생 자르고 다른 직원 뽑자고 해요. 합리적인 연봉으로. 신랑이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 이혼하자고 단호하게 나갔어요. 참고로 유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사업 내주는 거 없었던 일로 하고 그 서방이라는 녀석도 잘라버리고 시댁 쪽하고도 어느 정도 단절해버릴 건 단절해버리세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방이라는 녀석이 뭐라고 시부모님께 한 소리만 하시면 님 순식간에 나쁜 사람 됩니다. 또 남편 단속 잘하세요. 어느 순간 님 돈 그 서방이라는 녀석의 가족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앞에 모셔다 두고 남편,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 시동생 마누라 다 모셔다 놓고 한 말씀 드리세요. 꼭 모두 있는 데서 하세요. 시누이는 모르겠지만 어머님과 남편은 님 편이니까 모두 있는 데서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얼마나 님이 많이 상처받았는지 제일 잘 아실 테니까요. 어머니, 저 어머니와 남편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부모, 제 동생 그렇게 한 번에 잃고 나 정말 사는 게 아니었는데 두 분 덕에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근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좋겠다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게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돈이요? 그거 다시 주고 우리 부모님 동생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체를 반으로 나눠서 시동생 주자고 하네요. 그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랑 상의했고 그러자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돈만 보고 남의 부모 죽은 게 잘된 일인 양 말하고 솔직히 엄연히 말해서 시동생 한 게 뭐 있습니까? 한 거 많이 없어도 350만원씩 섭섭치 않게 줬습니다. 근데 그게 시동생이 다 일군 것 마냥 반을 나누자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독립시켜주려고 했는데 미워서라도 못 주겠습니다. 어디 그게 할 소리입니까? 어머님한테야 시동생과 동서 자식이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시동생이랑 동서가 언제 제 부모님 본 적이나 있나요? 근데 우리 집 유산 그렇게 탐내는 게 맞아요? 나한테는 부모님 목숨값인데 그걸 좋겠다느니 돈 나누자느니 그게 어떻게 할 소리예요? 내가 얼마나 편하고 쉬워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고 나 어려워해야 할 사람들인데 왜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만약 내 상황이었다면 어땠겠어요? 아가씨 동서한테 부모님과 돈을 바꾼 게 좋겠다는 듯한 소리 듣고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남이나 다름없이 컸다가 갑자기 가족이라고 친한 척 하더니 피 같은 그 돈을 반을 나누자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해요? 독립 같은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이 한번 욕심이 커지면 끝도 없이 커진다지만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거 아닌 거 탐내는 그거 정말 못된 거야. 이 재산 내 앞으로 다 해놓을 거고 우리 죽으면 사회에 모두 기부할 거야. 그래도 어머니 잘못일 거고 남편 잘 받들며 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사람 목숨하고 바꾼 돈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 그딴 막말을 하는 거 보니 나중에 돈 안 주면 훔쳐서라도 갔겠네. 모든 실질적 주인은 나야. 남편은 그냥 운영하는 거고 남편이랑 나랑 잘못되면 그 돈 다 니네 쪽에 떨어질 텐데 미리미리 손 써둬야겠다. 라고 하세요. 후기입니다. 또 비가 내리네요. 어제가 말복이었죠. 어제 온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녁 때 모이기로 해서 저희는 점심때쯤 갔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찍 갔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그 전날 말을 해둔 상태고요. 가보니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가 있기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잖아요.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런지 우는 척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동서가 돌아가신 저희 가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 제가 그랬죠. 어머니 아버님 아가씨 제가 그 일 겪고 나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아요?
물론 저로 인해 온 가족들도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동서가 부모님과 여동생 돌아가셔서 돈 많이 생겨서 좋겠다고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건데 아무리 사리분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눈치 없는 것이랑은 별개예요. 서방님하고 둘이 있을 때야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본인들 맘이지만 어떻게 내 앞에서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울었더니 아가씨가 세상에 진짜 둘째 언니 말 막하고 생각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큰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요. 진짜 웃기네요. 그리고 그 말하게 된 둘째 오빠는 뭐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내 아들이 잘나지 못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결혼하게 둔 게 잘못이었네. 아버님도 단단히 화가 나셔서 저와 제 남편한테 둘째 당장 회사에서 내쫓아라. 니들이 말 안 한다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일도 성실히 못하는 놈한테 월급도 많이 챙겨주고 했던 것도 내 큰아가한테 고마웠는데 그놈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네. 당장에 내쫓아버려라. 편하게 사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넌 볼 곳이 따로 있는 건데 철딱선이 없어도 그리 없냐?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 면목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래도 회사에서 내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방님 지금 일 갑자기 그만두면 동서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아버님이 그럼 월급을 그놈 일한 것만큼만 줘라. 너무 과하게 주니 지가 잘난 줄 알고 설치는 모양이니 그놈 일한 것만큼만 딱 줘. 그리고 사업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놈 사업 차려줘봤자 돈만 날리는 거야.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덜 아깝다. 지가 사업이 하고 싶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건방지게 어디 형수한테 그러냐? 그게 어떤 돈인지 몰라서 그 짓거리 하나? 만약에 그렇게 말해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내쫓아버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이따가 오면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거라고 일단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니 서방님 내외가 오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둘째 왔어요. 아가씨 좋았어요. 형님 일찍 오셨네요. 라고 했지만 집 분위기가 싸늘하니 당황하기에 이리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 보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이 서방님한테 그러더군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준 것 같아. 사실 너 사업체 차려달라고 할 때 아무 말 안 한 건 해줄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야. 네 업무 행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너 사업체 차려줄 생각이 없어. 근데 사실 차려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동안 네가 형 믿고 너무 까분 것 같아. 너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월급 그 정도 준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야. 네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 200만 원 줬을 거야. 하지만 네가 결혼을 했고 그만큼 주면 네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너는 나한테 실망만 안겨주더구나. 이제부터 네 월급 네가 일한 만큼 200 줄 거야.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직장 알아봐라. 잡진 않을 거다. 너 주는 월급이면 직원 2명은 구할 수 있어. 나는 네가 2명 분 일 충분히 하겠거니 했지만 내 판단 미스였어.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이야기해라. 그리고 재수씨, 제 처한테 돌아가신 장인어른 장모님 처지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 말아주십사합니다. 그때 나는 내 처가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지낼 정도로 이 사람 많이 힘들었어요.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재수씨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이라도 받은 상황에서 재수씨 좋으시겠네요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쁘시겠죠. 아니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 가만 안 둘걸요? 제 처는 어땠을까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생각 없이 예의 없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새겨 들으세요. 라고 하니 동서 어머님 아버님 붙잡고 저 안 그랬어요. 하면서 울더군요. 나 참 그럼 제가 꿈에서 일어난 일 현실인 줄 알았다는 건지 뭔지. 그러니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둘째 언니 웃기지 마세요. 내가 왜 언니랑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하도 생각 없이 막말해서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동안 한 것 좀 생각해봐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큰언니는 거짓말이란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해주더라고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둘째네도 이제 알아먹었을 거다. 그리고 큰애 말처럼 둘째네 한 번만 더 이런 식이면 나도 니들 볼 생각 없다. 그러니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반복하지 마라. 저는 그 말 듣고 주방 가서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으니 동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동서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식사하고 과일 먹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네요. 암튼 말복날 그렇게 일단락됐고 아까 서방님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형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정말 월급 깎을 거야? 라고 하니 남편이
몇 번 말해 알아먹냐? 너 200 주고 일 잘하는 사람 하나 더 뽑을 거라고. 싫으면 미리 말해. 구하는 김에 하나 더 구할 거니까. 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면서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 동서가 저한테 형님, 저랑 할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이러고 문자 왔기에 무슨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고 하니 형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었어요. 라고 하기에 변명 듣고 싶지 않다고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하라고 했네요.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요. 계속 그러길래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 열흘이 있으면 세상에 등장하는데 신경 끊고 아이한테만 신경 쓰려고요. 아침에 어머님도 전화와서 둘째가 또 그런 말하면 혼쭐을 내라. 얼마나 속상했을까. 너 가고 나서 아버지랑 나랑 속상했는데 당사자인 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제 걔네들 신경 그만 쓰고 뱃속에 아이한테나 신경 쓰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해라. 하시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됐어요. 걱정해주신 분들 그리고 힘내라고 하셨던 분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제 편 돼주시고 해서 일을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계속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가 계속 오니 비 피해 안 나게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잔뜩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출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순산할 수 있게 많이들 격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 놀고 자빠졌네. 왜 저러고 사나? 그나저나 지금쯤 얼마나 속 탈까? 350 가지고 살다가 200 갖고 살려니 막막하겠구나. 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쁜 아이 낳으세요. 진짜 건방지네. 어디서 문자로 형님 우리 할 이야기가 있지 않냐고. 거기다 주방에서 아무 말도 안 해? 지들이 지금 비로도 시원찮을 판에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찔러. 그리고 어디 형한테 전화를 해서 진짜 월급 깎을 거냐고. 안 잘리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108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대신 혼내주고 싶다 진짜. 앞으로 그것들 또 쌍으로 그러면 그냥 무시하세요. 말도 못 알아먹는 애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진짜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네. 지난번 글 봤을 때 동소년 찾아내서 내가 다 혼쭐을 내고 싶을 정도였구만. 암튼 꼭 순산하시길. 이동서 아직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이다. 어떻게든 우기면 될 것 같은가 보네. 그동안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상황까지 와서도 저리 콧대를 높이나? 글쓰님, 그쪽으로 되도록 신경 쓰지 마시되 부딪히게 되시면 아주 악사를 매겨주세요. 반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 단 한 줄의 문자조차도. 아무리 봐도 조만간 그냥 쫓겨나지 싶네. 그랬으면 좋겠네. 이 세상 저 혼자 똑똑한 줄 아나 본데 행여나 늦게나마 제 입속 차리려 살랑거려도 무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꿍꿍이 있는 이빨님일 테니까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입조살 떨어서 그나마 분수 넘게 누리던 것마저 홀랑 뺏기는 동소년. 남 안 된 일에 통쾌하면 안 되는 건데 숨길 수가 없네요. 정말 통쾌합니다. 동생 적어도 똑같은 인간이네. 정말 월급 깎을 거냐고 묻는 거 봐라. 한동안 땡깡 부리게 생겼네. 그것도 안 통하면 이혼 들이치며 지 인생 망가진다고 생쇼할 것 같고. 그래도 님네 부부 눈 깜짝하시면 안 돼요. 시부모님도 마음 약해지지 마시라 당부 말씀 잘 드리고요. 저것들 절대 이혼할 위인들도 못 됩니다. 다 큰 성인들 결정 누가 말리겠냐고 알아서들 하라 그럼 깨갱합니다. 하도 개념들이 없으니 별 쓰잘데기 없는 생각에 걱정이 늘어지네요. 그래도 독하게 맘먹으시고 아이한테 전념하시며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먼지거리하며 지지고 볶던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나는 우리 형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면 정말 얻고 다니겠다. 완전 우리 형님하고 반대네. 형님네는 외버리고 아이도 셋이고 하니 약간 쪼들려서 사시고 우린 아직 애도 없고 맞벌이고 해서 조금 넉넉히 사는 편인데 맨날 가족 외식할 때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지난번에 막내 태어났다고 해서 내복하고 한약 지어드렸더니 사주려면 위에 애들 것도 사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고맙단 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 두 분 내외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 비교된다. 다음 사연입니다. 주말에 예비 신랑 집에 놀러 갔어요. 상견례는 했고 올 11월에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편의상 남친이라 쓸게요. 저는 솔직히 날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리기도 하고 특히 그 흐물거리는 식감을 못 씹겠어요. 성게알, 생굴, 멍게, 해삼, 개불 이런 거 잘 못 먹고 간장게장도 밥도둑이라는데 아무리 잘한다는 집 가도 뭔가 물컹하고 비려서 못 먹어요.
남친은 이런 제 식성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껏 4년 만나면서 그런 메뉴가 나와도 먹어보러 강요한 적 없고 나랑 같이 있어도 본인 좋아하니 알아서 시켜서 혼자 잘 먹었고 거기에 섭섭해한 적도 없어요. 주말에 초대해 주셔서 갔더니 성게알 비빔밥, 수육, 굴무침, 생굴 한 접시와 초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알탕, 부침개 이렇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얼굴 굳었지만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고 남친은 자기 엄마 음식 솜씨 좋다는 칭찬만 한 100번 했네요. 웃으면서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맨밥 없나요? 제가 성게알을 못 먹었어요. 하니 어머,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냐? 라며 약간 타박하듯 말씀하셨고 한 번 먹어나 보고 말해. 나 안 비리게 아주 잘해. 라면서 수저 들고 있는 제 손 잡고 막 비벼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친 눈치 보는데 남친은 옆에서 쭈쭈대고 게장 빨고 있고 저 먹는 거 맞은편에서 빤히 쳐다보셔서 어쩔 수 없이 비벼서 한 입 먹었는데 비린내. 얼른 알탕 국물 떠먹었는데 비린내. 생굴 초장 듬뿍 찍어서 주시려는 거 다급하게 저 생굴 못 먹어요 하니까 죽니? 이러시네요. 그 말 이해 못해서 잠깐 멈칫하니까 한 번 먹어나 보고 얘기해. 서운하다. 너 먹이려고 새벽같이 장 봐서 차린 건데. 이러니까 옆에서 남친이 식탁 아래서 다리를 툭 차네요. 얼른 받아먹고는 그냥 씹지도 않고 삼켜버렸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수육뿐이라 수육 집었더니 굴무침한 거랑 같이 먹어야 된다. 라면서 얹어주시고 전도 부추전인 줄 알았더니 파래전. 게장도 못 먹는다 했더니 넌 왜 이리 못 먹는 게 많니? 라면서 약간 짜증내시길래 그나마 양념게장 다리만 하나 뜯어서 양념 맛으로 겨우 넘기고 밥도 성게알이 있는 부분 최대한 덜어내고 먹긴 먹었는데 과일 먹자고 거실 앉아 있는데 남친이 눈치 주네요. 가서 치우는 것 좀 도와. 입은 계속 비리고 속은 메스꺼리고 짜증까지 나서 죄송하다고 몸이 안 좋아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일어나니 남친이 붙잡으면서 왜 삐졌냐? 라고 묻길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냥 밀치고 나와버렸어요. 너는 우리 엄마 성의 무시했어. 지금 엄마 우시고 난리 났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전화로 카톡으로 난리네요.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힘들고 카톡 온 거 보니 짜증 치밀고 자꾸 눈물만 나고 집에 오자마자 양치하는데 다 토하고 지지난주에 생리했는데 스트레스인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혈하길래 병가 내고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있는데 엄마가 남친이 집에 왔다며 빨리 오라길래 엄마 앞에서 큰소리 내기 싫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더니 네 잘못이야.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눈 한 번 감고 먹어주면 어디 덧나냐? 어른이 힘들게 차려주신 건데 잘 먹겠다 맛있겠다 소리도 하기 전에 밥 바꿔주면 안 되냐는 소리가 어떻게 먼저 나오냐?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그딴 식으로 무시하면 넌 어떨 것 같냐? 차리느라 고생하셨겠다고 뭐 이리 많이 차려주셨냐고 감사하다고 앉았는데 앉아보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하나 없고 죄다 오빠가 좋아하는 메뉴뿐이었고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밥까지 그런 상황이라 억지로라도 먹어보려고 밥이라도 바꿔달라 한 거야. 내 입맛 뻔히 알면서 옆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발로 툭 차서 눈치나 주고 막말로 내가 설거지해도 되는데 뭐 제대로 먹은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나 골탕 먹이는 거 아니면 어찌 그런 메뉴만 차릴 수 있냐? 메뉴 고민할 때 오빠한테 안 물어보신 것도 아닐 테고 나 먹이겠다고 차린 밥상에 나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게 무슨 손님 대접이야? 화나면 눈물부터 나는 타입이라 엉엉 울면서 한참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남친은 우리 엄마 무시당했고 서운해하시니 사과 전화 한 통 해라. 그만하자. 결혼 없자. 그래도 일단 전화부터 한 통 드려라.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올라왔더니 우리 엄마한텐 뭐라고 말한 건지 엄마가 사돈께 전화 한 통 드려서 죄송하다 해라. 결혼 깰 건데 무슨 사돈이야? 내가 무슨 죄 졌어? 너 잘못은 잘못이야. 내 엄마 맞아?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지 기운이 빠져서 이젠 눈물도 안 나고 머리도 안 돌아가네요. 댓글입니다. 그 와중에 죽니라니. 그 말만 들어도 일부러 차린 거네. 먹고 죽는 거 아니면 먹으라 이거지. 아예 작정하고 차린 상이네요. 남친이 지 엄마한테 찡찡댔을 겁니다. 걔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어. 난 그거 좋아하는데 엄마 아들 결혼하면 그런 거 먹기 힘들게 생겼어. 그랬으니 그 엄마가 내 귀한 아들내미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까봐 버릇고칠 셈으로 한 짓인 게 뻔합니다. 님 엄마도 이 글에 쓰신 내용을 다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글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내 딸이 이렇게까지 당하고 왔다는 거 알면 남친놈한테 당장 와서 내 딸 그런 취급한 거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날뛰실지도 모르죠. 저도 생굴 안 먹어요.
친정은 육류파, 시간은 해산물파인데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몸에 좋은 거라고 자꾸 먹으라고 하셔서 먹었다가 하루 종일 설사했어요. 몸에서 안 봤거든요. 남편한테 엄청 화내고 남편 싫어하는 거 위주로 몇 번 차려줬더니 그 후로 시가 가면 얘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서 고기 사가거나 시아버지께서 고기 사다 주세요. 친정은 사위 좋아한다고 해산물 막 차려주시고요. 지금도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입맛 고쳐주겠다며 더 난리칠 거예요. 저도 와이프가 간장게장을 못 먹는데 어머니가 자꾸 먹으라고 권해서 엄마 그만 좀 권해. 나 닭발 안 먹는데 장모님이 자꾸 먹어보라고 권하면 엄마는 좋아?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네요. 집에 손님 오면 찜갈비나 할 것이지 저렇게 호불호 갈리는 음식들만 골라서 엿먹어보라고 차린 상 많네요. 며느리 길들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네. 성게알 비빔밥은 뭐야? 알고도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닌 이상 어떻게 저런 메뉴로만 차려? 비린 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글쓴이가 100번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잘하는 집은 비린내 안 나. 이런 개소리도 지겹네요. 나도 고쳐보려고 진짜 고급 식당 가서 먹어봐도 비린내 진동하던데. 지들은 못 맞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난다고. 바다내음 나는 그거 자체가 싫고 스트레스라고. 불이 식탁에 올라오면 나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굴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나는. 근데 차려진 게 다 졌다구라고? 좋아. 한 발 양보해서 어머님이 그렇게 차릴 수 있다고는 생각해. 남친이 내 입맛 미리 말 안 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굴이나 성게알 이런 게 좋은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이긴 하니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지. 거기까진 나도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첫째로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방관한 남친이 나쁜 놈이고 둘째로는 내가 못 먹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얹어주고 사람 성의 무시하냐는 어머니도 예의 없기로는 마찬가지지. 결혼 전 배우자의 부모님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분이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잘 보이고 싶고 웬만하면 나는 낮추고 부모님을 높이고 싶어. 친구의 부모님께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웬만한 사람인데 그냥 친구도 아니고 배우자의 부모님인데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 근데 그걸 못한다잖아. 그럼 진짜 얼마나 고심하고 내뱉은 말이겠냐? 근데 그걸 못 알아준다고? 내가 아빠 입장에서 내 아들이 여자친구 데려왔는데 내가 준비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내 성이 무시한 기분 물론 나겠지. 근데 그것보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아들놈한테 입맛을 좀 물어봤어야 했는데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괜찮으면 내가 김치찌개 금방 끓여줄 테니까 잠깐 소파 가서 앉아있거라. 이런 생각이 먼저 나는 게 정상적인 부모야. 왜? 내 아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으니 나 또한 잘 보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 잘 헤어졌어요. 아주 잘 헤어졌어요. 후기입니다. 네, 안 해요 이 결혼. 예식장이랑 전화했더니 지한테 연락이 갔겠죠? 남친놈이 왜 내가 위약금을 내야 되냐? 우리 엄마한테는 상황 설명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엄마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맛있는 거 해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새벽부터 차렸는데 너가 깨작거려서 서운해하셨어. 너는 차려진 밥 먹고 탁 숟가락 놓고 나가버리고 내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네 그런 행동 때문에 괜히 장모님 욕먹이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찾아갔어. 랍니다. 엄마가 자꾸 뭐라 해서 엄마한테 메뉴 읊었더니 설마 그것밖에 없었냐? 설마 방서방이 너 뭐 먹는 거 얘기 안 했겠냐? 모르고 그러신 거 아니야? 나보고 그거 먹음 죽냐 그랬어. 못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그래서 잘 못 먹는 거라고 했더니 그럼 안 먹는다고 해야지 왜 못 먹는다고 하냐고. 먹고 죽는 거 아니면 음식 앞에 두고 차린 사람 성의 생각해서 못 먹는다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엄마도 미친. 이러면서 같이 화내셨어요. 남친 집에 왔을 때 식구들 해산물 안 즐겨도 킹크랩 사다가 찌고 굽고 회도 떠오고 산낙지까지 사다 놓고 일부러 맛있는 식당 가서 갓김치까지 구해서 차려냈습니다. 후식으로 차려낸다고 전날 식혜하고 약밥까지 했었고 엄마가 음식 솜씨 없다고 가지수로라도 승부해야 된다고 딴 데 가면 메인 메뉴일 법한 음식들 밀푀유 나베에 소갈비에 장어구이에 불고기에 잡채에 삼 넣고 떡갈비까지 차려냈는데 그날 웃으면서 배 터지게 먹고 한가득 싸가기도 해놓고 결혼 깰 때 깨더라도 우리 엄마 성의 무시한 건 죄송하다고 전화하는 게 예의야. 라길래 그럼 니네 엄마는 사람 불러놓고 못 먹는 음식만 잔뜩 차려놓은 건 나라는 사람을 무시한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무시당한 거니 내가 먼저 사과받아야겠네. 언제 우리가 널 무시했냐? 어지간한 전문점보다 엄마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준비한 거고 엄마가 옛날 분이라 본인 입에 맛있는 거면 남도 맛있는 줄 알고 그러신 건데 네가 좀 이해했으면 안 되는 거냐? 여하튼 어른인데 네가 좀 내내 하고 숙이고 들어가면 안 되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야 하냐? 만약 내가 알러지가 있다고 했어도 먹였을 거냐? 내가 그 앞에서 그거 먹고 토하고 기절했어야 아차했을 거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차리신 거라고 해도 미리 몰랐었다고 해도 뻔히 밥상 보면 내가 어떨지 오빠는 알았을 텐데 돕지는 못할 망정 받아먹으라고 발을 차? 네가 옆에서 나 대신 이거 못 먹는데 저거라도 먹으라고 권한다거나 나 대신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말 한마디 못 해줘? 100번 양보해서 비빔밥에 있던 성게알이라도 건져가줬으면 덜 서운했을 거야. 그 옆에서 게장 빨아먹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 보니까 정 떨어진다. 세상에 서운할 일도 많네. 어이가 없고 내가 왜 이딴 놈이랑 이제껏 만난 건지, 진짜 누구 말처럼 조상신이 도와서 시골리기 전에 유턴할 수 있게 해준 건지, 같은 회사라서 우리 결혼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러지 말라고 붙잡는 거 우리 팀 제일 입산 동료한테 카톡 링크 보내고 힘들다고 징징거렸다고 했더니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 내가 먼저 말 안 했으면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지 입맛대로 말 바꿔서 말하고 다녔을 거네. 앞으로 회사에서 내 얼굴 어떻게 볼 거냐? 못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나는 회사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그런 각오도 안 하고 나한테 엿먹였냐? 나름 최대한 어른 앞이라고 예의 차리려고 했고 헤어지더라도 인간적인 예의 차리려고 했는데 어쩜 인간이 그러냐? 몰라, 나는 잘못 없어. 댓글보다 추가합니다. 입산 동료라고 했다고 걱정하시는데 그분 그거 즐기십니다. 회사 내외부의 사소한 뉴스거리도 본인 입통해서 소문나는 걸 뿌듯해하십니다. 본인 입으로도 자신은 비밀 같은 거 못 지키니 자기한테 비밀 얘기하지 말라 하시고 사내 연애하더라도 본인한테만은 들키지 말라고 회식 때마다 신신당부하시는 분이세요. 연애하는 거 제일 먼저 들켰고 그래서 결혼 소식 제일 먼저 알려드렸고 비슷한 맥락으로 파혼 소식도 먼저 알린 겁니다. 보아하니 남친 입맛에 맞게 각색된 내용으로 제 얘기 떠돌 것 같아서 이런 걸로 제 인성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성보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게 더 싫었고 혹시라도 내 스스로 조금이라도 후회할까봐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말 퍼지길 바래서 한 거니까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개념 없는 동서 이야기네요. 부모님 돌아가시긴 했지만 남기신 게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이게 뭐야? 정말 개념이 없네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툭툭 내뱉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겠어요. 사업체 차려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공손하게 말해도 차려줄까 말까인데 말투부터가 틀려먹었네요. 두 번째 사연은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네요. 굴 진짜 좋아하는데 성게알 비빔밥도 맛있는데 양념게장, 간장게장도. 일단 예비 시어머니가 음식을 일부러 저렇게 차린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싫어하는 음식이 뭐 있지? 없네요. 보신탕밖에. 어쨌든 싫어하는 음식들만 차려줬다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일단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쓰니 입장이었으면 수육이라도 많이 먹었겠네요. 아마 남자분들이면 그냥 다 먹지 않을까요? 배우자를 고려할 때 식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분 보면 와이프가 토마토를 못 먹어서 집에 케찹도 없답니다. 본인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이도 안 먹인다고. 토마토 말고도 몇 개 더 있었는데 그 음식들은 집에서 못 먹고 나가서만 먹는다네요. 아이들도 아예 못 먹게 돼버리고. 못 먹는 음식 많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별로. 여보, 반찬이 이게 뭐야? 엄마, 맛있는 거 없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썰다가 사골 우린 거에 밥 먹어라. 네, 사골 우린 거에 밥 먹어라. 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썰다가 사골 우린 거에 밥 먹어라. 일주일째 사골 우린 거 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